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외환죄도 그렇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제 공범이 하나 적시됐으니 그게 바로 한덕수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왜 그토록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대선 출마를 그토록 하려고 하시는지 정치적으로 도저히 독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공범이었네. 그래서 이거 피하려고 그랬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 저는 이것도 또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네. 99.998 같은 느낌입니다. 네. 99.998 예. 같은 느낌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다른 국무위원 장관이 아니고 총리이고요. 네. 이제 총리인 상황에서 이 계엄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거를 본인이 이제까지 뭐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증언할 때 나는 그냥 반대했어요. 막 이렇게만 말을 했으나 문서를 국무회의 문서를 사실은 사후 조작한 거죠. 네. 사후 조작을 했고 영장에 들어있지만 근데 이게 사후 조작이라고 해도 어쨌건 문서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서를 다시 자기한테 이익 계산하다가 네. 계산기 돌리다 이거 나 발목 걸리겠네 이렇게 해서 파기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것도 사실 또 본인이 증거인멸이어가지고 본인의 범죄 사실로 들어가면은 증거인멸 지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또 하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 거여가지고 예.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뭐 계엄 이후에 쭉 상황을 보면 계속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었지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고 있어서 요거는 특검에서 당연히 구속영장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규현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국무총리는 뭐 예. 일반 장관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취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도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뭐 특검이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국의 국무총리를 뭐 윤석열 밑에 있으니까 뭐 봐주겠다. 그거는 국무총리라는 뭐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네. 당연히 영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이 뭐 문서 관련된 뭐 여러 범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사실은 그게 보면 대통령 거부권을 예. 사실 제일 많이 행사한 사람이 윤석열보다 한덕수입니다. 네. 뭐 수십 번을 행사했기 예. 때문에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당 고발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 이제 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가 예. 그 거부권을 남발했거든요. 그 부분이 뭐 직권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좀 견해도 많기 때문에 그 예. 부분 수사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은 발부 가능성이 좀 상당할 것으로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무회의 이제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것 이외에 이제 그동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수차례 했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게 행사 그러니까 방해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란 직후에 그런 역할을 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내란과 관련된 어떤 좀 예. 뭐 어떻게 보면 수습 업무라든지 예, 뭐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상계엄 직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갑자기 공동 정부를 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느냐, 저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뭐 구속이나 뭐 이런 거에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고려할 수 있는 에피소드긴 한데 예. 그 부분은 뭐 약간 좀 뜬금없는 상황이라서 예. 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뭐 두 분의 뭐 속리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뭐 예. 지금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조금 뭐 어떤 상징적인 에피소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당시 당 대표도 특검에 뭐 이를테면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소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자들이 어디까지 진술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차분차분 나가야 하는 방향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씨 구속이 된다고 하면 예. 아까 유견 위원장님 말한 그 최측근에 대한 신병, 그러니까 뭐 네. 한덕수 포함해서 나머지 최측근들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가를 이제 공범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공범을 확장해가는 과정이 선행될 수밖에 없어서 예. 지금까지 나온 뭐 보도되거나 확인된 자료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 공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진술이 어디 뭐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순서가 불러간다고 한다고 순서가 앞쪽은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여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심지어 뭐 지금 가동하고 있는 내란 특검도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한덕수. 예. 예. 저는 내란 특검 거부한 이유는 너무 명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까봐 피하는 거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서 많은 언론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아니 특검이 확인을 해준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막 안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 아닌가요? 수사 대상 아니, 뭐 아직 안 제대로 불러. 수사를 받아야 네. 되고 뭐 그럴 것 같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부를까요? 조만간?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검에 좀 아는 사람 없어요? 좀 언제 부를 거야? 좀 물어봐 주신. 아니 좀 제법 있긴 하던데 제가 예. 바빠서 안부 전화를 못했습니다. 예. 아 검사들 사이에서는 안부 전화로 통하는군요. 예, 마치 그 새벽 3시에 이 사람들이 막 안부 전화했다, 뭐 군인들이 안부 전화했다 이런 것처럼.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날 계엄과 그 이튿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청동 그 안가회동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불러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조사 대상인 거고 한 번씩 다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김주현 수석을 필두로 해서. 그 안가는 네. 사실은 이 계엄과 내란의 상황에서 아까 제 키맨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공범으로 기재돼 있으니까 뭐 이제 다음 타자는 정해진 셈이고요. 예. 타자들을 줄 쭉 세우면 측근들일 텐데 네. 안가도 사실은 측근들이고 이 사건의 기획과 수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가에 참석한 사람들이 네. 왜냐면 이게 요 국무 그 12월 그 초반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 있는 사람을 아주 엄중하게 구분해서 불러들이거든요. 그러면 안가회동은 분명히 윤석열 씨가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과 상황을 논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아하. 이분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가 세워졌으니까 네. 그 다음 타자로 쭉쭉 뭐 강훈 네. 실장부터 시작해 쭉 세울 수밖에 없죠. 어. 9명 추려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구한다고 생각하면 예. 다음 순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삼청동 안가회동 팀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뭐 영장 자체는 뭐 전혀 언급이 없긴 한데 안가회동 자체는 예. 그 내란 행위와 그 이후에 뭐 여러 상황들을 갖다 이제 연결되는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안가 회동이기 때문에 네.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엄중한 상황에서 예. 단순히 간만에 뭐 한번 얼굴 보자고 연말이니까 한번 만났다. 만나는. 예, 그건 뭐 예. 특검이 잘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안가회동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배후가 누구였을까? 이 자리에 4명만 있을까? 이제 사실은 법률비서관도 참석을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뭐 그 자리 보면 어쨌든 좌장 격은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뭐 김주현 수석이 좌장이었고 그게 좌장이, 최근에 예.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법무비서관인가요? 한정화 전 검사가 법무비서관. 거기 또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분 말씀은 회의를 느껴서 뭐 사직의 사직을 의사를 내려고. 표명하기 위해서 안가로 예.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잘 이치에는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없으면 그 사실은 그 안가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관리 자체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누군가
그에 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게 성사가 되는 모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외환죄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에 각을 세우는 느낌인데 특검에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뭘 이렇게 취재하려고 하는지? 제가 사실은 저도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당연히 있는데 안부 전화를 못 하셨군요. 네. 있는 게 아니라 많겠죠. 많겠죠. 네. 있긴 한데 안부 전화는 못 하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뭐 윤석열, 김용현 민변에서 고발할 때 고발인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재판도 이렇게 방청하러 갔다가 예. 특검에 가 있는 또 이제 검사가 그 직관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인사를 나누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복도에서 고생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얘기했는데 그 이상은 사실은 본인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예.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상황일 수도 어. 있어서 저희가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안 돼요.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해서 다소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우리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막 뛰어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예. 외환죄 관련된 부분인데 예. 사실 외환죄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외환죄 자체가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라든지 여적죄라든지 여러 그 외환죄 로 이렇게 분류되는 죄들이 대부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적국과의 통모거든요. 그렇죠. 적국이랑은 북한이겠죠. 북한과의 통모가 입증이 돼야지만 그 외환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게 일방적 구애였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현재까지 뭐 드러난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남는 게 일반 이적죄밖에 없거든요. 일반 이적죄는 그 외환죄 중에 가장 그 저도의 그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 띄우다 생각이 난 게 이 상황을 갖다가 다른 죄로 의유를 하면은 이게 좀 엄하게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그냥 법률적 견해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형법상 외환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그래요?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그 국가보안법에도 그게 뭐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처벌 규정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반국가 단체의 대표가 뭐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형법상의 외환죄와 다른 점이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 단체에 대한 자진 지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진 지원. 자진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자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 자진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까 말한 편면적 구애죠. 편면적 구애. 편면적 구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저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뭐 말씀 그대로 그 자진 지원은 그러니까 그 자진 지원의 경우에는 그 형법상 외환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외환죄로 하지 말고 그냥 국가보안법상의 자진 지원으로 그리고 사실은 내란 행위보다 더 반국가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그 국가보안법은 뭐 이쪽 진영에만 적용한다 뭐 그런 좀 선입견을 버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자진 지원으로 처벌하면 참 좋고 좋겠다. 국가보안법이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신고하면 상금을 줍니다. 특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상금을 주고 또 이게 내란 이기현 위원장 상금 받으려고 지금 내란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내란 행위자들의 이른바 군자금이 발견되면 그게 압수가 되면 보로금도 줍니다. 보로금도 줘요. 또 디테일에 강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조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국방위의 부승찬 의원은 그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5번이나 계속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하므로 불법 전투 개시죄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 사형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다만 지금 뭐 조은석 특검이 조금 군형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안보 수사대에서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네. 자진 지원으로 한번 적극 수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네. 이게 어제도 이제 변호사들이 불법 전투 개시 이제 얘기를 듣고 네. 전부 다 세상에 변호사들이 공부를 자꾸 시키네 막 이러면서 네. 이 조문을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처음으로 조문을 봤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란죄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죄들이 네. 뭐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상상을 초월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있는 사람이 어찌됐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건드려가지고 네.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어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적 의견을 지금 이규현 위원장님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세상에 판례한 게 하나도 없지만 형식상 다 죽어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법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동원해서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너무 이제 괴롭고 막 슬프기까지 한 게 우리가 사문화되어 있는 법은 그게 후져서 내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나라 현재 그 발전된 상과 어울리지 않는 법이었는데 그거를 다 과거로 쳐박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의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는 것 중에 외환죄는 어찌됐든 우리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죄명이 무엇이 됐던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는 전 국민적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서글프죠. 솔직히 말하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제 사회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걸로 막 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비상계엄을 45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까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진짜 온 국민이 학습하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신 게 이걸 또 꾸준히 학습하십니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제 그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우리가 헌법만 공부하면 됐는데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체포영장 이거 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급기야 지금 군형법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 법기술과 이 법꾸라지들을 이겨내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